네, 국민 주식 고충 처리반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균입니다. 자, 시장에 대한 고민부터 종목에 대한 고민까지 시원하게 날려버릴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는 시간. 우리 주식 1타 강사 박윤진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 시장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좀 대응이 힘들다. 많이 힘들었죠. 맞죠. 대응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힘들고 뭐 국제적인 뭐 글로벌 이슈적인 부분도 우리 시장을 참 힘들게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우리 박윤진 대표와 함께 있음으로써 힘듦이 많이 좀 사라지는 그렇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박윤진 대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요. 도대체 어떤 매매, 어떤 뭐 이 시장을 바라보는 대응을 하시길래 이렇게 좀 괜찮지 이런 궁금 좀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박윤진 대표의 어떤 시장의 대응 전략, 노하우 이런 게 뭐가 있는지 짧게 한번 여쭤보고 출발해 볼까요? 그 노하우는요. 제가 우리 기훈님 씨랑 이 자리에서 매주 하잖아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시황도 제가 보여드리고 또 일정도 선행학습을 통해서 보여드리면서 시장에 대해서 미리 예습하고 또 네. 복습하고 이런 시간들 가지니까 여기 답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면은 저는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또 시장을 쭉 읽기 때문에 좀 미래적인, 좀 중장기적인 모습만 보는 게 아니냐 했는데 우리 또 그거 있잖아요. 그 뭐죠? 우리 마지막에 하는 알려주는 네. 그 품수지리. 네. 그때 보면 또 그때 내일 하루하루의 시장을 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시간을 집중을 지금부터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좀 오늘 여러분들 힘드셨겠지만 그래요. 힘내시고 우리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주 동안 힘드셨으면 오늘부터 다음 주를 또 준비할 수 네. 있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에 대한 관전평으로 출발해 볼 텐데 이번 주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시면 온도계가 또 궁금해집니다. 온도가요 엄청 올라왔어요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금요일 날에 온도가 많이 올라갔는데 시장은 그거에 비해서 좀 나름 또 선방했다라고 했는데 역시 그 온도를요 그대로 이번 주에 바로 이거를 이제 체험을 한 주가 됐습니다. 사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38 오늘 좀 내려가긴 했지만 1340원 넘게 올라갔다가 오늘 내려온 거거든요. 네.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 요점 정리 먼저 화면 통해서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가 이번 한 주간 7.3원이 올라갔는데 지난주에 올라간 것까지 하면요 20원 넘게 올라간 거거든요. 단기간에 20원 넘게 환율이 이렇게 급등을 하나. 예, 시장에 뭔가 사단이 나고 뭔가 일이 있고 뭔가 열이 나고 뭐가 아픈 거죠. 아팠던 겁니다. 그런데 자, 아팠던 이유를 보면은 10년물 국채 수익률, 미국의 국채 수익률도 지금 4.3 정도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주식시장에 뭔가 변화가 좀 있었는데 그 변화에 큰 지금 줄기를 좀 이야기하자면 역시 달러가 강세되는데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를 지금 계속 자금이 이탈되고 있죠. 네. 왜냐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국내에 지금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들고 있다, K 주식을 들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 계속 환차손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환차손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이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이제 미국이 한몫했고 저는 중국이 한몫했다고 그래요. 생각하거든요. 미국의 방탕한 부채가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미국의 원래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것도 알고 계시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신용 강등이 되고 있는 미국 지역 은행들. 그러니까 이게 부채의 문제가 경고가 지금 나왔다라고 보고요. 채권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경고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 안전자산 솔리마가 되고 있는 거죠. 안전자산 솔림하니까 당연히 K의 원화보다는 미국의 달러가 더 솔림이 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도요. 한몫했죠. 부동산에선 또 중국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헝다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3의 파산이 좀 예고가 되고 있는 중국의 부동산 위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가 막 지금 위안화 때 달러가 계속 치솟아요. 그러니까 원달러도 같이 지금 이렇게 치솟는. 그러니까 위안화, 원화, 달러 대비 약세인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온 거는 지금 매크로에서 뭔가 아팠다. 역시 확실히 원달러가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 시장에는요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거를 지금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음 주에도 진행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다음 주 초반까지는 이런 영향이 조금 아직은 있을 수 있고 그래요. 미진하게 아마 이게 아직도 여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좀 걱정인 거 말고는 괜찮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분위기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건요. 뭐 채팅창에서도 지금 이거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박윤진 대표 어떻게 예측하실까요? 앞으로 향후 뭐 미국과 중국 뭐
G2가 저렇게 힘드니까 우리나라에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럴 때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게 가장 현명한지 여쭤볼게요. 대한민국에 정부가 없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죠. 일단 외환 당국에서 이거는요 개입을 좀 들어가야 돼요. 개입을 들어가서 더 이상 뭐 급락을 시키지 못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을 그래도 개입을 해서 이거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거는 저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이거는 외환 당국에서 해줘야 되는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네. 어느 정도 개입이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좋습니다. 네. 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고요. 지금에도 볕들 날은 있다고 합니다. 저희 잘 준비하셔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늘 항상 행복하기만 바라는 마음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국거처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가 볼 텐데요.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참여 방법부터 빠르게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세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배워가는 국고처, 한 주간 어떤 특징주들이 주목받았는지 공시로 살펴보시죠. LS전선아시아가 16일 수요일에 초전도체 케이블 관련 사업을 진행하거나 초전도체 개발에 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약 52억 원 상당의 자사주 전부를 시장에 매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LS전선아시아는 17일 주가가 폭락하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본격 합병 절차에 돌입한다고 지난 17일에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은 올해 12월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우선 흡수 합병하고 추후에 셀트리온 제약을 합치기로 했는데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법인 시가총액은 40조 원대일 것으로 추산됩니다. 네, 이렇게 한 주를 뜨겁게 달궜던 특징주들 공시 내용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국고처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은 02-6676-0119번, 문자상담은 정보이용료 100원이 드는 샵 8181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갖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을 보내주시면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박윤진 파트너의 온라인 무료 특강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한국경제TV로 입장 가능하고요. 오늘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반 통화료가 부과되는 ARS 02-3490-4557번으로 전화하시면 박윤진 자료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식 1타 강사 박윤진 파트너와 함께하는 국고처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네, 한 주의 마무리 매주 금요일 밤 9시 우리 박윤진 파트너와 국고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주 이제 우리가 선행 학습 일정을 공부해 봐야 되는데 자료집, 박윤진 자료집이라고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집니다. 우리 진세민 캐스터가 얘기해 줬는데요. 네, 자료집 16강의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네. 이 16강의에는요. 기본적인 거, 기술적인 거 총망라해서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 또는 주식을 조금 접했으나 아직 뭔가 부족하신 분들에게 실력을 정말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린이부터 또 고수가 되고 싶은 분들까지 정말 16강의를 짱짱하게 들으시고 여러분들 정말 이거는 꼭 무료니까 그래요. 꼭 받으셔서 앞으로 실력 업그레이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로 드리는 겁니다. 네. 전화 02-3490-4557로 오셔도 되고 저희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온라인 무료 특강 하시잖아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네. 그 시간을 통해서도 좀 전달해 주시면 그럼 좋겠네요. 네, 네, 그 알겠습니다. 시간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전화해서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온라인 무료 특강 오셔갖고 박윤희 대표의 강의도 보시고 또 좋은 정보도 공유해 보시는 시간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박윤희 대표의 힘이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얘기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2주, 3주 앞을 미래를 내다보는 박윤희 대표의 선행학습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선행학습 시간 때문에 마음이 너무 편안해집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래요. 바로 들어갈까요? 네, 들어가 보시죠.
네, 증시 캘린더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는데요. 이 시간에는 다음 주 거 스케줄을 보지 않고요. 네. 그 다음 주인 2주 또는 그렇죠. 3주까지 이렇게 선행해서 보는 거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기업 실적 발표가 여전하고요. 휴렛패커드, 베스트바이 같은 회사들이 이제 뭐 실적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실적 발표가 한참 진행 중이죠. 삼성전기가 뭐 테슬라의 5조 원대 카메라 모듈 공급 보도한다, 뭐 이렇게 제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 기한이 이 8월 말 주간에 있다는 거. 그럼 삼성전기가 그래서 조금 약간 움직인 것 같았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영 좋지 않다 보니까 가다가도 좀 밀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세계 제약 바이오 건강기능 산업 전시회가 코엑스에서 열리는데요. 역시 뭐 대한민국의 대표 바이오 하면 시밀러 회사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셀트리온 3사 같은 경우는 합병 이슈가 이제 일단락 됐죠. 합병되는 것으로. 네. 자, 그래서 제약 바이오 전반 모멘텀이 좀 나올 수도 있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좀 나온 종목도 있고 그래요. 여전히 좀 미진한 종목들도 시장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 근데 바이오가 지금 계속 지금 스케줄이 있죠. 그렇죠. 삼성동 파르나스에서 열리는데요. 주제는 바이오의 미래 그리고 혁신과 동행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할 건데 역시 백신, 진단, 시약, 의료기기, 뭐 제약바이오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여러분들 SK 바이오사이언스나 SK 바이오팜이라는 회사 굉장히 많이 올랐던 걸로 기억하시죠. 관련주로서 뭐 한미약품이나 랩지노믹스 정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좀 전에 이 바이오 컨퍼런스 네. 별 몇 개 정도 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반영이 다 됐을까요? 어느 정도 됐어요? 한 3개 정도? 3개 정도. 네. 지금 셀트리온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혹시 네.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와 반도체의 꿈틀 뭐 좀 약간 주춤함이 바이오로 자금이 좀 몰려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서서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네. 추운 계절이 오고 바람이 좀 솔솔 불기 시작하면 바이오 섹터가 원래 강해져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하반기라기보단 1월이죠. 네, JP 네, 모간 네. 컨퍼런스가 있잖아요. 네. 그 컨퍼런스를 때문인지 항상 추운 계절이면 바이오가 예쁘게 그래요. 떴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는 좋습니다. 시기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별 네. 3개 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일정 또 만나보죠. 폐기물 자원 순환 사업전 해서 지난번에 킨텍스 뭐 소개해드리면서 네네. 폐배터리 지난주 공감 일정 기억하십니까? 네네. 그때 이제 뭐 얘기를 좀 나눴는데 다들 굉장히 궁금하세요. 그래서 세비캡은요, 뭐 성일하이텍은 좀 갈 수 있을까요? 지금 매매해도 될까요?라고 하는데 네네. 아직까지는 좀 이쪽 관련주들이 좀 모멘텀이 좀 덜 온 것 같아요. 이것도 좀 비하인드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 시간은 좀 뒤로 좀 이어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인터참 코리아 코엑스에서 열리는데 이거 뭐 딱 보시면 전시 품목이 화장품, 미용, 메디컬, 뷰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 시장에 화장품이 큰 캐테고리가 하나 있고 미용기기, 피부 미용기기 쪽에 캐테고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양쪽에서 캐테고리에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있었거든요. 뭐 CNC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네, 네. 뭐 한국화장품, 뭐 코스맥스 이런 회사들이 있었고 역시 전시 품목으로 이제 메디컬 뷰티 쪽에는 뭐 하이로닉,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컬, 원텍, 비올 이 종목들이 시장 대비 굉장히 강했다라고 그래요. 생각하거든요. 역시 뭐 인터참 코리아 그리고 이 종목들 다들 이제 이번에 매출도 상당히 그래요. 잘 나왔던 회사들이기 때문에 좋았지 않았을까 이 종목들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 들어가시기에는 어떻게 보실까요?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그렇죠, 해석하고 봐야겠죠. 네.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관광 통계 7월 달 건데요. 원래 네. 제가 관광 통계를 그렇게 많이 눈여겨보진 않았는데 왠지 7월 달 거는 한번 보고 싶다 생각이 들 만큼 지금 유커들이며 지금 뭐 우리 그렇죠. 지금 전체 관광객들이 몰려왔죠. 전체적으로 뭐 중국 관광객, 뭐 일본 관광객, 동남아 관광객들이 한국을 지금 찾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뭐 GK의 대한항공, LCC 항공주들도 좀 모멘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이 조금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네. 약간 가다가도 주춤합니다만 여전히 저는요 하반기에도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관광 통계지만 저희가 이걸 리오프닝으로 묶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게 바로 리오프닝이죠. 그렇죠. 이 부분은 뭐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지금 업종이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좀 주춤하니까 네. 바이오나 뭐 리오프닝 나오고 하면 막 관심이 막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들었다 놨다 하는데 이제 한번 쭉 한번 볼 만한 자리가 온 것 그래요? 같아요. 이제는 한번 진드간이 한번 연속성 나올 수 있는 자리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요? 네, 한번 공략 한번 해보는 구간으로 보셔도 되겠다 생각이 좋습니다. 듭니다. 네. 자, 다음 일정 어떤 일정일까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KT에서 종속회사 뭐 클라우드 투자 유치한다. 뭐 이 얘기가 나오는 3천억 이상 베팅 뭐 제공 시가 있다고 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뭐 우리가 뭐 어떤 종목을 꼭 봐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요. 네. 그냥 흘려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거 좀 굉장히 특이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IFA라고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가 개최가 된다고 하는데 가전 전시하면 원래 1월 달에 CES 가전 박람회, 세계 가전 박람회라고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열리는 박람회가 있죠. 근데 이번에 이제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는 항상 이렇게 하반기에 열려요. 근데 여기서 LG전자가요, LG 스마트 코티지를 공개하는데 이게 모듈러 주택에 관련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LG전자에서 모듈러 주택 안에 정말 스마트 홈을 만드는 그런 어떤 거 선보인다고 하니까 네. 관련해서 모듈러 주택 관련주 하면은 재건 관련주 있죠. 재건주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 전체적으로도 다시 한번 모멘텀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요. 꼭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이 아니더라도 이런 모듈러 주택 관련주로 해서도 한번 볼만한 지금 자리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다음에 2차 전지 소부장 네. 리사이클링 충전 컨퍼런스. 근데 아까도 폐사이클 그 관련한 그 스케줄 여러분들 보셨죠? 네, 거기에 네. 또 같이 맞춰져서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 리사이클링 또 여기 컨퍼런스가 있다고 하니까 역시 폐배터리가 또 나옵니다. 그래요. 그런데 폐배터리 종목들을 지금 매매해서 지금 바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라고 얘기하면 아직은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매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포스코 퓨처엠 1.7조 원 투자 전구체 공장을 포항에 추진한다는 이거 공시도 재공시해야 되는데요. 계속 이게 좀 이연됐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쯤 나온다. 이번에 9월 4일부터 9월 10일 일정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 좀 좋은 내용이 나와서 2차 전지 종목도 좀 약간 어렵거든요. 이게 2차 전지 마중물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저는요 이제부터 다음 주 말부터는 2차 전지 종목이 좀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근데 뭔가 마중물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이제 폐암학회가 있는데요. 싱가포르에서 열리고요. 여기 ST큐브라는 우리나라 국내 제약사가 여기 참가해서 뭔가 발표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면역 항암제 전체적으로 관련주들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뭐 해당사인 ST큐브 정도가 좀 지금부터 볼만하지 않을까. 그래요. 뭐 이렇게 좀 생각이 지금부터 듭니다. 눈여겨볼 만한 3주차째 일정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IAA, 아까 전에 IFA이고요. 이거는 IAA인데 유럽 쪽에서 모빌리티 쇼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모터쇼거든요. 독일 미넨에서 3대 모터쇼 중에 하나인데 열리는데요. 근데 여기서 되게 특이한 일이 있어요.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참석한다고요. 모터쇼인데. 모빌리티인데, 네, 모터쇼인데. 차량용 메모리 비전을 소개한다고 삼성전자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LG전자에서도요. 모빌리티 미래 비전을 발표한다고 하고요. 참 이례적인데 현대차 당사자인 모빌리티 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현대차는요 20년 안에 불참을 한대요. 모터쇼에 현대차가 없다. 네, 없고 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들어간다. 네, 오늘 이 일정인데요. 여러분들 이 일정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게 오늘 공감 일정인가요? 아마 네, 그렇게 될 것 같죠? 네. 궁금합니다. 별 5개짜리입니다. 네. 그래서 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현대차는 삐졌나? 왜 안 들어가고 LG전자, 삼성전자는 왜 이 쇼에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인가요? 네. 자, 여기까지 2주, 3주차 저희가 선행학습 해봤는데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주 우리 시장의 핵심 포인트, 다음 주는 아니죠. 미래의 핵심 포인트, 공강 일정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터쇼에 빠진 현대차,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어떤 그렇죠.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IAA 미넨 모터쇼가 9월 5일에서 9월 10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네네. 자, 그런데요. 이번에 그 삼성하고 LG전자가 모터쇼 나란히 처음으로 참가하는 거예요. 네네. 자, 왜 참가하는지 전장에 대한 원래 전장을 양쪽 회사가 하잖아요. 자동차 회사는 아니지만 전장 쪽엔 삼성도 하고 LG전자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참가하는데 자동차에 진심이 된 삼성전자, LG전자인데요. 자, 독일 모빌리티 첫 참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자, 이게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LG전자 네. 전장 사업에 대한 미래 전략 발표한다고 합니다. 근데 LG전자가 이제 전장 회사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가전하고 전장하고 전장. 완전히 양쪽으로 지금 다 진심인 LG전자고요. 자, 자동차 기업도 아닌데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 모터쇼 가는 속내는 과연 뭘까?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좀 오늘 이야기 나눌 거고요. 반면에 모터쇼 가는 삼성전자, LG전자 놔두고 가전쇼로 갈 거라는 현대차.
도대체 현대차는 그럼 가전쇼를 간다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건 내년도 2024년 CES. 그러니까 매년 1월에 열리는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가전쇼를 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가전과 모터는요, 쇼가 경계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언젠가부터 거의 모터쇼를 방불케 하는 라스베가스의 가전 박람회를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CES 올해도 2023년에 보면 모터쇼를 방불케 할 정도로 모터쇼가 제일 인기가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도 주인공은 모빌리티였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내년에도 2024년 CES도 모빌리티가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다면 네. 세상은 모빌리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라고 우리는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와우. 제가 오늘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80년대 초에 굉장히 유행했던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네. 추억의 전격 제트 작전이요. 이거 네, 기억하시는 분이 제가 있으시면 전격 제트 작전 음악 한번 봐봐봐. 네, 맞아요. 음악도 기억나요. 저 안에 왼쪽에 있는 화면이 혹시 키트인가요? 키트죠. 그 아. 불멸의 그 자동차 진짜 이 키트인데요. 키트를 보면 여러분들 그 당시에도요 이런 구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80년대 초의 드라마인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서 이 팔에 뭡니까 이게 혹시 마이클이 키트를 부르는 네, 키트. 지금으로 따지면 워치지요. 워치 스마트워치인 그렇죠.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사실은 그때는 정말 이게 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냥 공상 과학 속의 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스마트워치도 생겼고 사실 핸드폰으로 이제 자동차 부르는 거 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다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저거 궁금한 게 있어요. 키트는 과연 네. 그 당시에 내연 자동차, 이게 휘발유를 넣는 내연 자동차였을까 아니면 전기차였을까? 난 이게 너무 궁금한데 오늘 기훈 NCPD한테 그래요. 같이 보는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일단 채팅창에도 뜨겁네요. 채팅창에도 주인공의 목소리 연기했던 분이 네. 양지훈 성우님이셨나? 양지훈 이런, 맞아요. 예, 그분. 채팅창도 네. 뜨거운데요. 네. 자, 키트는요. 전 뭐 아마도 제 기억이 맞다면 틀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채팅창에 틀리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제 기억에 그 키트가요. 이렇게 점프를 해서 가다가 격추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박혔어요. 빛이 네. 없는 굴 같은 데 네네네. 박혔는데 그러다 키트가 한마디 하죠. 미안해요, 마이클. 그리고 키트가 죽습니다. 네, 맞아요. 꺼집니다. 네네. 그러다가 갑자기 땅이 좀 이렇게 흔들리면서 빛이 키트한테 쏘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키트가 갑자기 띠리링 하고 켜지면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태양광차가 키트였다. 정말입니까? 네, 키트는 태양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태양광 차량이었다고요? 네. 그러면은 진짜 ESS 시스템을 가진 태양광 차요? 그거 되게 놀라운 그렇죠. 발견인데요. 키트는 태양광으로 움직이는 와, 차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그 당시 키트가 내연차였는지 아니면 전기차였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네네. 저는 지금 태양광이라는 소리는 진짜 금시초문이에요. 진짜 네. 이것도 맞는 설정인 것 같아서 아시는 분들은요, 저한테 좀 우리 채팅창에 올려주셔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맞나 모르게 갑자기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또 자신이 확 떨어지네요. 네. 자, 그런데 네. 이렇게 움직이는 발로 다니던 이 컴퓨터 제트 이 키트요. 전격 제트 작전의 키트 움직이는 컴퓨터가 진짜 현실이 된 거죠. 지금부터 미래 차는 바퀴 달린 컴퓨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5조 차량용 반도체 회사면 또 우리나라 아닙니까? 근데 차량용 반도체를 잡아라. 뭐 이런 표현을 좀 해냈는데 전장 사업의 진심인 삼성전자가 LG전자가 올해 하반기에 올해부터 더 힘쓴다고 하는데요. 네. 과연 이 얘기, 정말 키트가 현실화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의 전장 사업을 보면은요. 진짜 돈 못 번다고 구박당했는데 역대 최대 매출을 찍었어요, 올해.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전장에서도요, 정말 가시화되는 어떤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상반기 전체 매출 중에 12.5%로 역대 최대가 나왔고 수주잔고가 벌써 80조 원에 달하고 올해 100조 원 전망된다는 거예요. LG전자의 전장 사업부 진짜 아주 뜨겁네요. 가파른 지금 상향을 나오고 있는데, 자, LG전자의 전장 사업은 인포테인먼트, 이파워트레인, 지능형 램프 세 가지로 이렇게 구성돼 있다고 하는데요. 2023년까지 20조 원 규모의 글로벌 상위 10위로 키울 전망이라고 하니까 LG전자, 독일 미넨 왜 아니겠습니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야죠. 자,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전장 사업부도요. 지금 이 사진에서 보는 이게 올해 2023년 CES에서 부스에서 하만 있죠. 이거 삼성전자가 인수한 전장 사업부죠. 하만의 레디케어를 박수를 보내는, 누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까? BMW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삼성도 우리가 정말 최대 반도체 회사고 가전 회사지만
모바일 회사지만 이제 우리도 전장에 한 몫을 하겠다라는 그래요, 이야기를 그래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 시장은 TSMC가 정말 최근 10년 동안은 주도했죠, 세상을. 그렇죠. 주도했는데 다음 차세대 차기의 TSMC는 여전히 TSMC가 이거를 바톤을 이어갈 수도 있고요. 누군가 TSMC의 바톤을 이어간다 하면 바로 여기서 나온다고 업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와 차량용 비메모리 반도체인데 자율주행 전기차 잡자, 삼성전자 차량용 반도체를 키운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넥스트 TSMC 누가 될 것인가? 누가 왕이 될까요? 와. 좌표는 이렇게 말한다. SiC 반도체와 GAM 반도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뭔지 여러분들 지금부터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차량용 반도체라는 건요, 일반 가정용 반도체와 산업용 반도체하고 굉장히 차이가 좀 납니다. 왜냐하면 차량이라는 것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견뎌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고온, 고압, 습도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온도나 습도나 수명 면에서 더 나은 성능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차량용 반도체죠. 그리고 맨 밑에 줄에 보면 수명이 15년 이상은 돼야 되는데 반도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주 튼튼하기보다는 좀 노후화되고 낙후화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가전용 반도체가 1에서 3년 쓰는 거, 또 산업용 반도체가 5에서 10년 쓰는 거에 비해서 15년 이상 써야 되니까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여러분들 이제 고도화돼야 된다는 것 좀 내구성으로 볼 땐 차량용 반도체가 가장 훌륭해 보이네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러면 차량용 반도체의 특징을 보면 차량용 반도체가 사용되는 첨단 장치들을 보세요. 진짜 많이 사용이 되는 게 보이시죠? 뭐 위성에도 달고 블랙박스에도 달고 전압 장치, 뭐 블루투스 음성인식 여기에 다 일일이 다 반도체가 쓰이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분야에서 지금 반도체가 쓰이고 있는데, 자, 내연기관 자동차에는 차량용 반도체가 한 300개 정도 필요하대요. 이게 요구가 되는데 반도체 한 300개 정도가 요구되는데 자율주행 차량에는 2,000개가 넘게. 그러니까 몇 배죠? 7배도 넘는 반도체가 쓰이니까 반도체가 얼마나 많이 그 안에 인식되어야 되는 진짜 들어가야 된다는 게 느낌이 오시죠? 그렇죠. 그런데 자동차 반도체가 또 한 가지 모델별로, 그러니까 2,000개면은 2,000개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모델별로 요구하는 반도체 스펙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기가 얼마나 어렵고 다양화돼 있습니까? 다양한 종류가 요구가 되는 지금 차량용 반도체인 거예요. 그러면 다양한 종류인데 거기에 비해서 개별 반도체 생산은 되게 적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집의 자동차는 한 대지만 스마트폰은 4개, 5개씩 되죠. 그러니까 가전이나 어떤 스마트폰보다는요,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숫자가 압도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종류는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바로 다품종 소량 생산,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파운드리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성은 낮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까지는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떤 회사들 메모리 반도체 회사건 아니면 비메모리 회사건 사실 이게 뛰어들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지금까지는 차량용 반도체에서 이야기했고 차량용 반도체 안에 들어간 전력 반도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자제품 전력을 소비하죠. 그래서 전력이라는 것이 뭐 출력되는 뭐 단위에 따라서 뭐 변환도 하고 전송도 하고 하는데 고전압, 고전류, 고주파수에서 반도체가 쓰이는 경우가 이제 앞으로 많아지는데 왜 많아지냐면 이렇게 고도화된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배터리가 정말 엄청난 크기의 배터리가 장착이 되면서 이 전압 전력 반도체도요, 그 성능이요 지금 같아서는 안 되고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배터리로 구동하는 모바일 기기, 그 모바일 기기로 배터리 구동하는 것 뭐 대표적으로 핸드폰, 뭐 스마트폰이 있겠고요. 전기차, 태양광 등에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거예요. 왜냐하면 고사양화된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 또 이 스마트 기기들이요, 이제 기능이 너무나 고도화되기 때문에 전력 반도체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앞으로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 반도체는요, 규소라는 주 재료로 만들어진다고. 실리콘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원래 반도체 회사들이 실리콘밸리에 모여들면서 왜 이름이 실리콘밸리냐면 반도체 회사들이 이렇게 모여들면서 이름이 실리콘밸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리콘이라는 소자로 반도체는 원래 이루어져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생산량이 아직은 이게 많지가 않아서 규소도 이게 국내 기업들이 전력 반도체 자체가 이제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은요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냥 전력 반도체, 평범한 전력 반도체 말고 아까 SiC라고 하는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하고 갈륨 나이트라이드 반도체 이게 이제 앞으로 차세대 전력 반도체인 거예요. 네. 그냥 일반적인 전력 반도체는 SI 실리콘 반도체고 그다음에 차세대는 이 두 가지 실리콘에다가 C 또 GA 갈륨에다가 나트륨을 입힌 관련한 이제 나트륨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거 질소죠. 이거 질소라고 하는데 질소를 입힌 요 반도체가 대세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그렇다면 전력 반도체는요 비메모리일까요, 메모리일까요? 아무래도 비메모리 당연하죠. 네. 다품종 소량 생산. 이게 당연히 비메모리화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전력 반도체를 한번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 우리가 이렇게 기기를 이렇게 파워를 꽂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하면은 전력을 연결하면 전력 반도체가 일을 하는데 1초에 1000번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력을 배분하고 분배해주고 또 이거를 스위칭하는 네, 네. 이런 역할을요 1초에 1000번이면 얼마나 바쁘게 일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리튬이온 스마트폰 평균 전압이 3.7V라는 거예요. 네. 3.7V인데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평균 전압이 400V면 이거 지금 전력 반도체가 견디겠습니까? 못 견디죠. 400V짜리를 견디는 이 전력 반도체가 앞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교소 아까 실리콘으로만 이루어진 전력 반도체는 이제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안 되는지 보면 자, 실리콘 SI 반도체 교소죠. 이 교소는요. 150도 이상의 고온에선 반도체 성질을 잃어버린다고요. 이게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고장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그냥 이거 고장 나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기기가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앞으로 고사양화된 어떤 스마트 기기나 전기 자동차에는 어떤 형태의 지금 돼야 되냐면 고온, 고전압, 고주파의 강한 이제 복합 화합물 네. 2개 이상의 화합물이 결합된 반도체가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까 탄소하고 규소.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말씀드렸죠. 얘는 400도까지 견딘다고요. 네. 그리고 전력 손실도 굉장히 작지만 이제 문제는 비용이 비싼 거. 지금 이 실리콘 교소만 이루어진 것보다 한 3-4배 값이 비싸다고 하거든요. 지금 근데 테슬라 모델 3라든지 아니면 아이오닉 5 있죠? 여기에 이미 지금 쓰이고 있대요. 근데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고 자, 그다음에 두 가지 결합을 하라고 그랬죠. 질소하고 갈륨을 더한 이거 GAN이라는 거. 얘는 또 800도까지는 견디고요. 속도 면에서 고효율, 또 휴대폰 고속 충전, 또 중요한 건 데이터 센터에 적용이 된다고요. 그래서 약간 SiC와 GAN이 역할이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SI 그 평범한 규소로 이루어진 실리콘 반도체보다는 훨씬 더 고사양화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 차세대 전력 반도체는 바로 이 두 가지를 네. 이야기하는 거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왼쪽의 그림을 보면 실리콘 반도체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돼 있죠. 커버하는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고 여기는 하이 파워, 그러니까 출력이 굉장히 큰 거, 어떤 전압이 큰 쪽에 관여를 하고요. 자, GAN이라고 밑에 있죠. 하이 스피드, 그러니까 당연히 데이터 전송, 또 여기 하이스피드니까 충전인 거죠. 자, 그래서 연도별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 시장 전망을 보면 굉장히 앞으로 성장성이 그래요. 가시화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자동차, 방산, 우주 항공도 첨단 산업에 이제 적용이 된 거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SiC이고 차세대 전력 반도체 여러분들 오른쪽 그림 보세요. 이것만 보면 딱 아시겠죠. GAN이라는 거 저도 어디서 많이 봤다 했거든요. 네. 예전에 구형 충전기, 그래요. 실리콘 충전기는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신형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고 이 질화칼륨 전력 반도체 시장 규모도 앞으로 굉장히 커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데이터 센터, 초고속 충전기, 고성능 USB 허브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이쪽에서 지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삼성전자가 전력 반도체 TF를 얼마 전에 구성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계속 여러분들 요 얘기는 들으실 건데 70조로 훌쩍 큰 전력 반도체 시장 TF팀 가동한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부분 디스플레이 사이트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거를 관여를 하고요. 그리고 보면은 파운드리와 TSMC는 GAN 파운드를 2020년부터 이미 시작해서 사실 네. 이쪽 분야의 선두 주자이고요. 삼성전자가 후발 주자인데요. 그래도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테슬라들도 주목하면서 차세대 먹거리로 각광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SK도 지금 여기에 굉장히 사활 걸고 있거든요. DB하이텍이라는 여러분들 회사 아시죠? 여기도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데 초절전 GAN 전력 반도체가 시대가 곧 온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지금 같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반도체 파운드리 서비스를 시작할 건데 2025년부터 삼성전자가 8인치 관련해서
GAN 전력 반도체 파운드리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국내 차세대 전력 반도체 제조사를 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여기 영어로 나와 있거나 또는 이게 어떤 로고로 나와 있어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차세대 반도체 중에서 실리콘 쪽 그리고 GAN 쪽 보시면 이쪽에 보세요. KC라는 회사 아시죠? 네. 그리고 LX 세미콘 여러분들 잘 아시는 회사죠. 자, 그다음에 A-Pro 영어로 나와 있죠. A-Pro라는 회사가 GAN이고요. 그리고 SK도 사실 굉장히 이쪽에 관련된 체인 잘 만들고 있거든요. EST라는 회사, 또 RFHIC 이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B하이텍까지. 그러니까 그러면 SK 체인과 DB하이텍은 양쪽 다 한다는 거거든요. SIC 쪽하고 GAN 쪽을 같이 양쪽에서 다 커버한다는 거고. 양쪽을 다 커버하는 쪽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앞으로 어떤 큰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떤 차세대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했죠. 전력 반도체. 그런데 기존의 SI 전력 반도체는요. 대한민국하고 대만하고 한국이 80%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는요. 이렇게 각국에서 지금 보면 스위스, 독일, 미국 각축전이에요. 이거는 어디에 편중되지 않고 각축전에 지금부터 춘추전국 시대가 열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심플한 실리콘 전력 반도체는 대만하고 우리가 80% 이상을 관여했다면 지금부터는 춘추전국 시대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 시설도 보면 되게 균등하게 보면 나와 있죠. 생산 시설도 굉장히 균등한 걸로 봐서는 앞으로 여기서 우리도 지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뒤에서 조용히 웃는 중국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자면 아까 GAN이라는 거 곧 여기 이 시장이 열릴 거라고 했죠. 근데 전 세계 갈륨의 95%가 사실은 중국에서 생산된 거예요. 그러면 GAN의 주도권 당분간 중국에 있고 중국은 이거를 무기할 가능성이 있죠. 뭐처럼? 마치 히토류처럼. 이렇게 해서 중국과 만약에 미국이 또 이렇게 서로 이게 알력 싸움이 나면은 이거 시장도 늦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논의해볼 만한 어떤 가치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 시장을 한번 눈여겨보자. 오늘 여기가 우리 오늘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감 일정 저희가 또 재밌게 즐겁게 이야기 듣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공감 일정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국고처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은 02-6666-0119번, 문자상담은 정보이용료 100원이 드는 샵 8181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갖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생방송으로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준비된 박윤진 파트너의 온라인 무료 특강은 지금 바로 한국경제TV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 아쉬우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도 박윤진 파트너만의 특별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반 통화료가 부과되는 ARS 02-3490-4557번으로 전화하시면 박윤진 자료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6개의 강의가 들어있고요. 주식 실력을 무료로 키울 수 있는 기회니까요.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시간은 바로 2교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박쌤의 종목 상담 바로 만나보시죠. 네, 한 주의 마무리 매주 금요일 밤 9시 박윤진 대표와 국거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박쌤의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그 전에 종목 상담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답답해 하실 거예요. 그분들을 위한 자료집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저는 무료로 주신다는 걸 몰랐어요. 아, 그래요? 네. 자료집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짧게 소개 좀 도와주시고요. 그러니까 주식 시작하시는 분들이 시장에 대해서도 공부 좀 하고요. 기술적인 분석도 공부할 수 있고 기본적 분석도 공부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매집에 대해서는요. 매집만 제가 18강의를 해놨거든요. 그래요? 매집 보실 분들은 정말 이것만한 강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주식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 또는 그동안에 공부를 많이 했지만 많이 매매를 해왔지만 내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정말 16강의를 1번부터 16까지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집 전화로 신청하셔도 저희가 드리는데요. 방송 후에 이 방송이 끝난 후에 온라인 무료 특강 하시잖아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그때 참여하신 분을서 우리 박윤진 대표가 꼭 선물로 원하시는 분들께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함께 자,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상담 출발해 볼 텐데 화면부터 보여주시죠.
자, 오늘도 역시 반도체부터 자동차, 별, 네모, 동그라미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그러면 오늘은 또 제가 해볼까요?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제일 고민이 많으신 부분이 반도체와 2차 전지거든요. 아, 맞아요. 그럼 반도체부터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반도체 전화 연결이 돼요. 저희 제작진이 또 이렇게 계속 바꾸나 아, 봐요. 자, 네.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나요, 아버님? 테크입니다. 테크잉이요. 매수가 예.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8,700원에 8,700원. 15%예요. 비중 15%시고요. 예. 자, 이거 요 근래에 매매하신 거죠? 좀 되셨나요? 매매하신 지? 조금 뭐한 2, 3주 됐는 거 모르겠습니다. 아, 2, 3주 정도 되셨고. 예, 하나만 짧게 여쭤보고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사고 나서 뭐 계속 빠졌어요. 계속 빠지셨죠. 그래요. 예, 근데 어제 오늘도 반도체 많이 올랐다 하는데 이거는 뭐 160원인가 뭐 밖에 안 오르고. 그래요. 예, 어제 계속 빠졌어요. 테크잉 매매하신 다음부터 계속 빠지는데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예, 거죠? 앞으로 전망이 어떤 거 좀 그래요. 알고 싶어요. 테크잉의 전망 여쭤보고요. 이거 목표가 혹시 있으신가요, 아버님? 목표가는 목표가 좀 장기로 놔두면 싶은데 단기가 나을란지 그래요. 그건 알 수가 없네요. 목표가는 뭐 정확하게 있으시진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가도 상관없다.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중장기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가능이 나을 상관하면 그대로 하고. 네, 아버님. 자, 그럼 우리 네. 박윤진 대표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근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테크잉만 이렇게 빠진 게 아니라요. 한 열흘 정도 반도체 섹터가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섹터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의 코스피 지수에 어떤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올 때 지수 플레이를 할 때 당연히 반도체를 가지고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고, 그리고 사실 반도체가 올해는 그렇게 실적이 좋지는 않으신 건 아시죠? 올해 한 해 내내 이제 초반부터 해고 지금까지 실적이 많이 안 좋았던, 그래서 테크잉도 작년 전년비 대비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좋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는 더 떨어질 실적이 없다. 여기서부터는 반등이다라는, 이제 앞으로 어떤 그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또 향후 모멘텀이 좀 생길 거다. 이제 상승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한 이틀 됐나요? 반도체가 뭔가 좀 꿈틀꿈틀하면서 올라오는 보는데, 이 테크잉이라는 종목은 다른 반도체에 비해서 좀 덜 올라와서 좀 속상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 시청자님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그 매수 자리가 8,700원 자리에 본인이 이제 매수하실 때는 잘 모르셨겠지만 저가 봤을 때는 매집이 완성되지 않은 매집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저희 차트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거래가 한번 여기서 크게 한번 터졌죠. 이게 지금 매집의 매집성 물량이 들어온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가 터지고 나서 사실은 매집 구간이었기 때문에 가지 않아도 사실은 무방한 그런 자리였어요. 그러니까는 매집 있고 본상승인데 본상승이 아직 안 나온 게 테크잉이고요. 그러면 시청자님 말하시는 다른 종목들은 잘 가던데 이렇게 말씀하신 종목들은요, 이미 시장에서 본상승, 매집 구간이 아니라 본상승 종목이기 때문에 잘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이 테크잉을 가지고 88,700원 정도 매수가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8,700원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여기 왔을 때는요, 여기서 못 가면 주춤하고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네. 거기서 다시 한번 짧게 끊어서 매도하실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나중에 이 부분이 왔을 때 저희한테 다시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고민 저희가 테크잉 도와드렸는데, 아버님 전화 끊으셨나요? 언제? 네, 아버님 뭐 향후 전망이 괜찮다고 하시니까요. 마음 편안하게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000원대 그 9,000원대 매물이 맞다 하대요. 네. 근데 난 그것도 모르고 사가지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버님 편안한 마음으로 좀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목소리 들으니까 굉장히 또 마음이 제가 편안해지는 느낌이 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 반도체 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화면 또 보여주시죠. 자, 그럼 2차 전지 봐야겠죠? 네, 봐야죠. 네, 2차 전지 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주시죠? 또 전화네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나요? 포스코 푸처엠을 좀 궁금해가지고. 포스코. 푸처엠. 포스코 퓨처엠이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5만 원인데 10%요. 45만 원에 비중 10%시고요. 예. 자, 저희가 어떤 점을 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앞으로 전망이 어떻고 얼마나 가는지 올해 장기적으로 있어도 괜찮은가 싶어서. 그래요. 장기적으로 있어서 전망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장기적으로 있어도 상관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좋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전망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시청자님 좀 속상하시겠지만요. 일단 결론만 짧게 얘기한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45만 원이면 그래도 많이 높진 않으시네요. 정말 그래요? 다행이다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10% 네, 감사합니다. 예. 네, 10% 비중이신데요. 예. 만약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래도 어떻게 저 위에서 사신 게 아니라 밑에서 사셔서 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왕 사신 거 시간을 좀 진드간히 보시고 싶으시다 생각하면 혹시 보이십니까? 여기 한번 고점 맞고 나서 이 지금 다시 올라가기까지 여기가 2.5개월이 걸렸던 거 보이십니까? 여기서도 2.5개월이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정도의 마음을 내가 가능하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종목을 계속 끌고 가시겠지만 나는 2.5개월 정도의 시간이 나한테는 굉장히 버겁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좀 매수가에서 나왔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가시는 것도 방법이 된다 생각 드는데요. 근데 포스코 퓨처엠 워낙에 저는 앞으로도 굉장히 성장성 밝고 더 좋은 회사라고 계속 더 잘 갈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제 생각에는 한 10% 비중이니까 10% 더 사서 뭔가 좀 비중을 좀 넣어서 좀 진득하게 가져가 보시는 것도 이렇게 좀 전략을 좀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단가를 좀 낮추시는 전략을 통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박윤진 대표와 함께하는 종목 상담 함께 하셨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과 끝 국호처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 우리 박윤진 대표의 품수 질의 시간인데요. 품격 있는 수급과 명당 자리의 이야기 지금 시작해 볼 텐데요. 저는 요즘 시장을 보면서 박윤진 대표의 품수 질의가 가장 좀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앞에 있었던 강의나 좋은 재밌는 이야기들은 좀 미래지향적이라면 품수 질의는 바로를 대응할 수 있는 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기대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네, 시간이 짧아서 제가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품수질이라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데 그냥 기억하시기 좋게 풍수질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품수는 수급을 품었다. 그리고 지표가 완성된 명당 자리를 말하는 건데요. 왜 이런 매매를 하냐면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K 증시가 사실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에 기준한 어떤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수급을 품었다는 거는 결국엔 돈의 심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돈이라는 거는요. 돈이라는 것도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돈의 심리를 알 수 있다면 우리 시청자님들과 모든 투자자님들은요. 굉장히 떼부자가 되셨을 거예요. 돈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매수해서 들어온 이 심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항상 매매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차트가는 어떤 게 차트냐면 이 돈을 가지고 형이상학적인 돈을요. 점을 찍어서 이걸 선형으로 연결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차트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차트의 심리를 읽어내면 돈이 보이고 돈의 심리를 읽으려면 차트를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 둘 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급과 차트를 여러분들 잘 보시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품수 수급의 레벨을 제가 Y축에 좀 이렇게 올려놨고요. 네. 자, 오른쪽에는 지표의 완성도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거를 4개 분면으로 이렇게 보면 맨 오른쪽에 제가 아까 전에 매집과 본상승 얘기했죠. 본상승이라는 거는 수급의 레벨도 높고 지표의 레벨도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수급의 레벨이 높다라는 건 여러분도 혹시 이런 건 제가 팁으로 좀 알려드리자면 호가에서 매수할 때 매수세가 호가를 올려서 사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게 바로 본상승의 수급입니다. 매수를 호가를 막 올려서 사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수급이 있어요. 자, 그게 본상승 수급이고요. 자, 왼쪽엔 본상승 초입이고 여기 밑에도 본상승 초입인데 초입이라는 거는 본상승이 아니잖아요. 본상승 가기 직전인데 자, 뭐가 모자르는지 한번 볼게요. 매집은 이쪽 맨 밑에 있는 거고 이쪽 왼쪽에서 지표가 좀 완성이 되면 본상승으로 가는 거고요. 이쪽
아래에 있는 본상승은요. 여기서 수급이 좀 보강이 되면 바로 위에 있는 본상승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본상승은 현재 주도주인 종목들이 본상승인 경우고요. 차기 다음 넥스트 주도주는요. 바로 본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기 스윙, 중기, 단기 매매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시간에 본상승 초입에 소개해서 바로 이제 올라갔던 종목이 바로 메커스라는 종목이었는데 바로 수익이 이렇게 나죠. 네. 자, 그다음에 오늘 이 종목 꽤 올라갔는데요. 한미반도체인데요. 한미반도체 정말 그때도 이게 본상승에서 드린 거예요. 초입도 아니고 본상승에서 돌파 매매 자리에서 드린 거예요. 뭘 돌파라는 게 바로 이런 자리를 돌파라고 하거든요. 이 돌파에서 드렸는데 그냥 여기서 밀고 갔는데 여기서 한 133% 벌써 수익률이 넘게 나오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더 시세가 앞으로 더 이제 또 다른 시세로 또 가는 어떤 한미반도체의 모습을 좀 볼 수 있겠거든요. 자, 그리고 보로노이도 제가 본상승 초입에서 종목을 드렸는데 이건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ISC도 이걸 보시면 TV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벌써 106%가 넘게 지금 수익 구간이 나왔고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에코프로 비행 같은 종목들도 단기에 소개해드려서 10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고 뭐 DX 같은 경우는 167%가 나왔는데 지금 올라갔다가 내려앉긴 했지만 본상승 구간에서 매매하는 것이 이렇게 큰 매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나온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이 될지 많이들 궁금하시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최근에 시장이 좀 많이 좋지 못하고 좀 많이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잘 지켜내요. 그러니까 본상승 초입 종목인데 너무너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자, 계속 지금 여기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이요. 제가 아까 전에 이 세 개의 분면에서 매매하기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바로 HPSP입니다. HPSP는요. 왜 지금 본상승 초입에 있냐면 원래 이 종목이 본상승에 있었어요. 이따가 수급하고 지표가 조금 깨져서 지금 본상승 초입으로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네. 다시 내려왔는데 다시 여기서부터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본상승 초입이라는 거는 본상승 가기 전에 목전도 되지만 본상승이었다가 자리하고 수급이 조금 약간 흐트러지면 또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또 갈 수 있는 자리가 본상 초입이라고 생각하시고 HPSP 네. 말고 제가 좀 준비된 종목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종목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그래요. 이거는 제가 무료 공개 방송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이 시간을 많이 좀 참고해 주시고 좋은 종목을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요즘처럼 어려운 이런 시장에는 정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또 박윤희 대표의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늘 항상 죄송스러운 거는 방송 시간은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오늘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방송이 끝난 다음에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한국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은요, 우리 박윤희 대표의 얼굴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무료라는 점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무료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고 오늘 또 특별하게 우리 박윤희 대표 자료집을 또 거기서 또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입장해서 좋은 정보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주실지 10초 드리겠습니다. 아예 그냥 시장이 어려웠어요. 그래요. 그래서 너무 어렵죠. 다들 너무 궁금하실 건데 저는 박윤진 쌤이 뭐 종목도 잘 보지만 시황도 정말 잘 보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뭐가 문제가 될까 어느 정도 선에서 반등 나올지 제가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저희 눈에는 어느 정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접속하시고 함께 같이 공유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지금 방송 후에 바로 하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밤 9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을 가진 시청자 여러분, 저희 국고초와 함께 하시면 다음 주도 행복한 소식이 이어집니다.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 금요일 밤 9시에 뵙죠. 감사합니다.